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기와 끝에 들어가는 얼굴 무늬 수막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이미지일 거예요. 명암 표현을 연습하기에 적당한 소재인 것 같아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좌측에서 들어오는 빛 표현이네요. 간단하게 어둠 흐름의 스케치를 표현을 해주고 색감을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연하게 스케치 작업은 한번 해뒀습니다. 영상에서 스케치 표현이 조금 더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강조를 시켜준 뒤에 색감 표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이 가장 강하게 잡히는 포인트 흐름 위주로 스케치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를 시키고요. 색감 표현은 어둠부터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입체 명암 표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그리는 소재 표현처럼 약간 부조의 표현을 진행시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완벽한 입체는 아니지만 평면적인 구조 안에서 얕은 깊이의 표현을 통해서 입체의 느낌을 보다 쉽게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일단 그림자가 지는 어둠의 색감을 먼저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EB 연필을 이용해서 기본 색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가늘고 촘촘한 선의 표현을 통해서 밀도 있는 어둠의 색감을 먼저 가볍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둠과 그림자의 표현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흐름으로 묶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전체적으로 표현된 어둠 안에서 물체와 그림자의 톤을 세부적으로 구분시켜 나가면서 입체의 느낌을 구체화 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림자의 흐름을 잡아주기만 해도 대상이 가진 이미지의 특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소재 표현이니까요. 초보자분들께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세부적인 형태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어둠의 큰 흐름을 묶어주는 표현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고 울퉁불퉁한 돌의 질감 표현은 나중에 충분히 표현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요. 작은 부분의 표현은 일단 접어두시고 확실한 표현 위주로 어둠의 흐름을 먼저 묶어주세요. 대상을 볼 때 어둠의 흐름을 쉽게 보는 방법은 정확하게 대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눈을 약간 흐리게 뜨고 본다는 느낌으로 대상이 가진 큰 어둠의 흐름만 보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둠의 흐름을 묶어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입체의 느낌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아주 얇게 보이는 어둠의 두께를 잡아주시면서 대상이 가진 큰 테두리의 형태도 전달을 시켜줬습니다. 자, 넘어가는 끝부분에 얇은 단차의 느낌을 어둠으로 표현해서 대상이 가진 이미지를 정확히 전달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둠과 그림자의 큰 흐름을 한번 묶어주면서 정확한 이미지를 1차적으로 전달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제 처음 잡았던 어둠의 흐름을 한 번 더 강조시키면서 어둠 안에서 물체의 어둠과 그림자의 표현을 한번 구분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과정으로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위쪽에서부터 강한 어둠의 표현을 한 번 더 강조를 시키면서 어둠 안에서 기본적인 색감의 차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윗부분에서부터 처음 잡았던 형태를 더 정확하게 다듬어 주시면서 어둠의 색감을 보다 밀도 있게 촘촘한 색감의 흐름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표현했던 어둠이 이제 어둠 안에서 상대적인 밝음의 표현이 될 거예요. 처음 잡았던 색감보다 더 강한 어둠을 정확히 찾아 나가면서 입체의 느낌을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꺾이는 모서리 부분의 포인트를 강하게 강조시켜 주시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단차를 조금 더 확실하게 찾아주는 시간이에요.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어둠의 밀도, 색감의 강도를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올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께서 그림이 항상 약하고 완성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둠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어둠의 표현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보다 임팩트 있는 소묘의 표현력을 전달시켜 줄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그림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다 보면 과감한 색감의 표현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표현하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색감의 진하기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시고 그에 맞는 색감의 진하기로 확실히 강조시키는 과감함을 적용시켜 보세요. 자, 모서리 꺾이는 부분의 포인트 어둠을 강하게 잡아주고요. 안쪽의 넓은 부분에서는 반사광의 색감으로 약간의 톤 차이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물체가 꺾이는 부분에서는 다시 그림자가 시작되겠죠. 그 그림자의 시작점을 강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시키면서 어둠 안에서 어둠의 포인트와 반사광 그리고 그림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어둠의 톤을 구분시켜 나가다 보면 정확한 입체의 느낌이 서서히 정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위쪽 부분은 이제 어둠과 그림자로 한번 톤 정리가 진행이 되었고요. 자, 처음에 잡았던 어둠에 비해서 훨씬 더 입체감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색감의 진하기의 정도를 잘 비교를 해주시면서 색감의 흐름을 강조를 시켜 나가도록 할게요. 같은 어둠의 표현이지만 어둠 안에서 색감의 진하기 차이가 계속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확히 관찰을 해주시면서 어둠의 진하기의 차이를 확실히 만들어 나가셔야 입체감이 정확히 전달되는 표현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둠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정도의 어둠으로 표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안에서도 진하기의 차이를 만들어 주시고요. 연출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은 특별히 조금 더 진하고 확실한 표현을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적용시켜서 그림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둠 안에서 전체를 다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둠의 톤 차이를 한 번 더 구분을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관찰이 필요한 시기고요. 대충 색감을 표현해서는 정확한 형태의 전달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처음 스케치 과정에서만 형태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색감을 표현하는 과정 전체가 지속적으로 형태를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형태는 시작에서 그림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계속 체크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코의 어둠도 강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코에 꺾이는 부분에 어둠의 흐름을 가장 강조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어둠의 포인트를 강조해주고 아래쪽으로 풀어지는 넓은 그림자의 색감도 함께 채워주세요. 자, 코 아래쪽으로 크게 생기는 그림자의 색감을 전체적으로 강조를 시켰고요. 그 그림자 안에서 다시 입술의 어둠 흐름이 강하게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둠 안에서 한 번 더 나눠지는 어둠의 표현을 통해서 입체감의 느낌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약간 미소를 띠고 있는 표정이 포인트죠. 그런 포인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형태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관찰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큰 흐름의 어둠의 느낌은 한번 강조를 시켜줬습니다.
자, 이제 어둠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고요. 자, 어둠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죠? 중간 톤의 표현이 이제 받쳐줘야 됩니다. 어둠에 충분한 표현이 진행되었으면 다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둠과 가장 인접해 있는 중간 톤의 색감을 채워나가면서 입체의 느낌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밝음을 먼저 손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밝음은 그리는 게 아니라 남겨두는 겁니다. 밝음은 그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손대지 않고 끝까지 남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입체 표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톤의 단계는 밝음과 중간 그리고 어둠 이렇게 세 가지 톤으로 구분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어둠이 표현이 다 되었으니까요. 중간 톤만 확실히 정리를 시켜주신다면 이제 입체감의 느낌이 정확히 마무리될 수 있어요. 자, 중간 톤의 색감을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어둠과의 정확한 색감의 차이입니다. 어둠처럼 중간 톤이 너무 강해지면 절대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중간 톤의 영역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힘 조절을 통해서 색감의 표현을 조금씩 강조를 시켜보세요. 표면이 거칠고 우둘투둘한 돌의 질감 느낌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적인 특징도 정확히 관찰을 해주시면서 형태적인 부분 그리고 색감의 진하기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넓은 면적의 중간 톤의 색감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느낌과 입체감이 조금 더 또렷하게 전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후반 작업으로 진행이 될수록 보다 실수 없이 정확한 색감의 표현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어둠의 표현은 조금 더 과감하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중간 톤과 밝음의 표현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주셔야 그림이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표현에 시선을 뺏겨서 과정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작은 묘사의 표현은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해주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중간 면적의 커다란 색감의 흐름만 정확히 전달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이 중간 톤의 흐름이 없다면 볼의 덩어리감의 느낌이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덩어리감을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마무리 표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의 덩어리감도 확실히 전달을 시켜주시고요. 강한 어둠 옆에는 항상 중간 톤의 표현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중간 톤의 색감을 통해서 입체감의 느낌을 정확히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중간 톤의 표현까지 한번 진행을 했고요. 묘사의 질감 느낌은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은 묘사의 표현을 쉽게 전달시켜주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어둠과 중간 톤의 색감이 잡혔다면 여기에서부터 돌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특징을 표현하면서 대상의 느낌을 확실히 마무리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색감의 묘사를 진행하실 때는 처음에 잡았던 어둠처럼 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중간 톤에 걸맞는 색감의 느낌으로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의 색감 표현으로 전체 분위기를 깨지 않는 묘사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중간 톤의 표현에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작은 표현, 이 수많은 묘사의 표현을 얼마나 빠짐없이 전달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림이 가진 전체적인 완성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걸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표현을 해준다면 그만큼 완성도 높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요. 적당히 생략을 하면서 크게 전달되는 표현 위주로만 가볍게 표현을 한다면 그 정도의 느낌으로 완성이 되겠죠. 완성도의 기준이라는 건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 개인이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그려보고 싶은 만큼 중간톤의 영역을 묘사하면서 내 그림의 실력을 서서히 높여보세요. 가장 넓은 부분의 밝음은 가볍게 선을 살짝만 올려주시면서 중간톤보다 확실히 밝은 느낌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묘사 표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밝음이 어두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묘사에 빠지지 마시고요. 묘사를 하면서도 전체적인 톤의 균형을 맞추는 걸 꼭 끝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중간 톤의 표현이 강조되는 거에 맞춰서 어둠의 표현도 보다 강하고 구체적인 묘사의 표현을 추가를 시켜주세요. 어둠 안에서도 아주 작은 톤의 변화들, 질감의 표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둠 안의 표현에서도 반사광의 느낌을 강조시키면서 구체적인 형태의 느낌을 하나씩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 테두리 부분에 강한 묘사의 표현들을 추가하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정도의 느낌으로 묘사의 표현을 하나씩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너무 급하게 그리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그리려는 욕심 때문에 중간톤을 너무 어둠처럼 과하게 어둡게 표현하는 실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적절한 색감의 톤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빠짐없이 빈 공간의 묘사를 채워나가시면 돼요. 모두가 가진 완성도의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소재를 그려도 완성도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더 집요하게 꼼꼼하게 마무리 과정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가진 완성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새해에는 초보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평소 그렸던 표현의 양보다 한 단계 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그려보시면 자연스럽게 그림의 표현력이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의 완성도의 기준치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치를 높이는 과정이 없이는 그림의 완성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얼굴무늬 수막새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